네, 경찰이 총격범 성병대에 대해서 밤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병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강북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밤샘 조사를 벌여서 성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큰 진척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성 씨가 범행 직전 이사했던 새로운 집을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현재 숨진 김창호 경위의 시신은 고대 안암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인데요. 강북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전 9시 이후에 부검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성병대 검거 당시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범행 동기가 조사되고 있는지요? 네, 경찰은 밤샘 조사를 통해서 일부 범행 동기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공개하진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성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도 동기를 조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 SNS를 통해 성 씨가 경찰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봤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사건의 개요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처음에는 이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한 거죠. 최초에는 부동산 업자를 폭행했었다고요? 네, 성병대는 부동산업자 이모 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했는데요. 이때 발사한 총알이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맞으면서 성 씨는 이 씨를 쫓아가서 망치로 수차례 폭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지 등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주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이때 이제 이미 총을 한번 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쏘면서 도주했던 거 아닙니까? 도주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성 씨는 오페산 터널 쪽으로 도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제총기 1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저지하던 경찰도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면서 이 검거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도 사제총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출동한 김창호 경위가 어깨에 총을 맞으면서 결국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경찰관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용감했습니다. 옆에서 힘을 합쳐서 범인이 총을 갖고 있고 총을 쏘고 있는데도 힘을 합쳐서 검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 3명은 경찰보다 먼저 성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도주 경로를 알려주고 맨몸으로 성 씨를 제압하는 등 강하게 정확하는 성 씨 검거에 협조했습니다. 또 총격범이 잘라버린 전자발찌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요 증거물인데요. 이런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총기 부분인데요. 이건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만들었답니까? 네, 경찰은 성 씨에게 사제총기 16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제총기는 나무 등으로 만들어져서 조악한 수준이라고 밝혀졌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성 씨가 인터넷에 올라온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보고 직접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 씨가 만든 사제총기가 조악한 수준으로 파악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위협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성 씨가 구체적으로 사제총기를 제작하게 된 경위와 어떻게 이 재료들을 입수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총기로 사람을 죽였다니까. 게다가 방탄조끼 입었고 헬멧까지 쓰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 씨는 검거 당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방탄조끼가 서바이벌 게임용에 쓰이는 방탄조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발사한 실탄 3발 가운데 1발을 성 씨가 맞았는데 이 방탄조끼 때문에 성 씨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서바이벌 게임용은 아닌 것으로 사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성 씨가 헬멧을 왜 쓰고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방탄조끼와 헬멧 등을 범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성 씨의 범죄가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방탄조끼 조금 전에 우리 사진이 있었는데 방탄조끼 검거 과정에 입었던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게 그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구했을 정도다라고 했는데 사실 서바이벌 게임장에 있는 방탄조끼는요 비비탄 막는 겁니다. 그게 뭐 큰 용도가 아닌데 잡혀 있을 때 저 모습을 보면은 방탄조끼가 일반 방탄조끼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성병대라는 사람 이 전과 7범인 것으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병대는 전과 7범, 미성년자 성폭행을 포함한 전과 7범으로 파악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3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2년 9월에 출소한 뒤에 검거 직전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예, 잠시만요. 저기 하나만 예. 더 질문드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르고 절단하고 달아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위치를 추적당할까 봐 마지막에 총을 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는 이 전자발찌를 끊었던 거군요. 그 부분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가 이 씨가 이제 성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이후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찰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들이 출동하는 걸로 파악이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